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일말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는요. 이름이 곰순이입니다. 네, 곰순이고요. 곰순이의 보호자께서는요. 무지개 다리 건너서 아픈 곳이 없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작년 여름에 곰돌이가 같은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을 때 어, 싫었을까? 라는 질문 주셨고요. 음, 다음 유골에 대한, 네, 유골에 대한 질문 주셨어요. 언니는 액세서리로 해서 함께 하고 싶은데 너의 마음은 어떤지, 네, 이런 질문하고요. 환생에 대한 계획을 또 물어보셨고, 가족들을 보러, 엄마와 언니를 보러 온 적이 있는지, 네, 그리고 요청이 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자, 곰순이하고 교감을 마쳤고요. 곰순이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순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외로 바로 만났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곰순이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아, 이 미소가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뭐랄까, 뭔가 다 알고 있어. 이런 표정 있잖아요. 난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라는 그런 웃음을 지면서 고개를 이렇게 네, 웃으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건요. 한 생후 한 1, 2년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아기 때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고개를 살짝 기우는 듯한 네, 이러면서 웃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었어요. 안녕, 곰순이. 안녕하세요. 라고 하이톤의 목소리가 네, 아이가 텐션이 좋아요. 하이톤의 목소리로 기운이 넘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지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좀 둘러봤는데요. 이 아이 바로 뒤편에요. 여러 동물들이 보이는데요. 그 동물들이 보이는 이유는요. 그 뒤에 폭포가 있어요. 네, 폭포가 있는데, 폭포 떨어지는 그 물 웅덩이에 여러 동물 친구들이 네, 모여 있습니다. 근데 뭐 물을 먹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장난을 치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곳에 있지는 않아요. 라고 합니다. 저도 여긴 처음 왔어요. 라고 합니다. 일단 보이는 건 뭐 이렇게 공원처럼 보이는 게 공원처럼 보인다기보다도요. 눈에 보이는 건 그래요. 폭포가 있고 폭포의 물웅덩이 아이 친구들이 좀 보여요. 보이는 건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인지되지 않고 있어요. 네. 어디 아픈 곳은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궁금해하고 있어. 어디 아프니? 라고요. 아픈 곳은 없어요. 라면서 왼발을 들어 보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는 자세 있잖아요. 왜 왼발을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혹시 왼쪽 발이 좀 아팠을까요? 왼쪽 발을 보여주면서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생각보다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전 원래 친구들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완전 반대가 되었어요. 제가 이곳에서 의외로 인기가 많아요. 라고 합니다. 그래? 인기가 있어? 뭐 때문에? 라고 물어보니까요. 워낙 조용해서요. 라고 합니다. 네, 조용해서 인기가 많답니다.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요. 네, 다른 동물 친구들이요. 워낙 난리도 아니라서, 네, 전 정말 조용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게 제 특기예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라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곰돌이가 우리 집으로 같이 와서 살게 되었을 때, 어땠니? 싫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곰순이의 대답은 이래요. 싫다기보다 힘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도 뭐 지나가니까 또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요. 새로운 에너지, 네, 새로운 힘, 파워, 스피드, 네, 그리고 활동성,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보다 곰순이보다 뛰어나서요. 그 모든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뭐랄까 약간 이렇게 좀 치인다 싶은 그런 네, 그런 느낌의 감정을 네, 전해받았습니다. 곰돌이한테 그런 어떤 네, 느낌적인 것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네, 물어봤거든요. 이제 언니는 악세사리를 해서 몸에 이렇게 같이 지니고 싶다고 하시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저한테 아이 생각이 아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한테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별로 네, 흥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것엔 에너지가 없어요. 그것에는요, 삶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언니에게는 좀 더 반짝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네요. 난 여기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입니다. 그건 그냥 흔적일 뿐입니다. 흔적보다는요, 가슴으로 나를 찾아주세요. 나는 언니와 가족과 그 가슴에 있어요. 저는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6월에는요, 기쁨보단 슬픔이 더 많아요. 나는 기쁨에 있고 가족들의 가슴에 있어요. 네,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요, 느끼는 거는 95% 이상 아이들은 유골에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이거를 애타게 나처럼 본인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받아본 적이 교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뭐 저의 생각을 뭐 얘기를 하진 않지만 비슷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하고 많은 부분이 교차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조금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엄마랑 언니 보러 온 적 있니? 자주 보러 오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요, 이렇습니다. 언제나요. 나를 사랑해준 가족이니까요. 라고 합니다. 가족이 그곳에 아직 있으니까요. 가족들은 나에게 못 오잖아요. 라고 합니다. 나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전 항상 찾아가곤 합니다. 내가 온 곳을 몰라도 괜찮아요. 라고 합니다. 그냥, 그냥 얼굴 한번, 손길 한번 스치고 오면 그것으로도 저는 감사한걸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건요. 즐거운 일이 돼요. 아이에게도. 나의 안부를 항상 전하고 오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진짜로 그래요. 자기가 잘 있다고, 괜찮다고, 전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위로를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제가 그 서기관
다른 애포들에 비하면 저는 이제 1년이 아직도 안 됐어요. 네,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진짜 뭐 10년, 뭐 7, 8년 이상, 뭐 5년 이상 많이 하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 진짜 애기거든요, 이 경험이. 그럼에도 뭐 사후교감을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요. 아, 극히 드물어요. 네, 극히 드물어요. 아이들이 그 가족에게 왔을 때요.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고 안쓰러워하니까 내가 가족을 못 봐서 힘들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런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가족을 위로해요. 네, 가족 옆에 엄마가 힘들어하면요. 엄마 옆에 누워서 같이 있어줘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러 와요. 아이들이 내가 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야 엄마가 가족들이 편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정말 여러분도 가족이 병원에 가서 아파서 시름시름하면 면회 가잖아요. 그쵸? 아이들도 똑같아요. 가족이 아프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네, 괜찮다고, 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저희들도. 아이들도 와서, 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한 번 올까요? 가족이면요, 여러분들. 정말, 뭐랄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어떤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으로 치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어떤 암 같은 그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어쩌다 생각나면 가나요? 아닐걸요. 매일 갈 겁니다. 매일 고통스러워하고 매일 힘들어하고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가족 곁을 떠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더하면 더하죠. 덜하지 않아요. 거의 매일 찾아갑니다. 음. 환생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직요. 라고 하네요. 아직? 네, 아직요. 라고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 웃음의 의미가요. 약간의 뭐가 의미심장해요. 속마음을 알 수는 없었는데요. 음,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가 웃고 있으니까요. 이게 맨 처음 모습도 싱글벙글 웃고 있었거든요. 그 연장선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무거운 내용이긴 했는데 물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라면서 웃으면 뭐 좀 더 편했을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웃고 있어서 뭔가 어떤 다른 이벤트 아니면 제가 알 수 없는 아직은 밝힐 수 없는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랑 언니 꿈속에 자주 나타나 달라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공순이가 좀 난처해 하는 듯한 것 같아요. 뭐랄까 전혀 안 가는 건 아닌데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알았어요. 더 노력해야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네 활짝 웃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꿈을 많이 꾼대잖아요. 나는 꿈을 안 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꿈을 거의 다 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단지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네, 꿈을 안 꾼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 꾼다 합니다. 사람들 꿈은. 지금 이 아이가 난처해하는 것을 보니까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을 못하는 것일 뿐이죠. 엄마 언니가 곰순이 기다린다고 꼭 다시 만나자고 하셔라고 네 전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웃어요. 아이가 정말 생각보다 웃음이
않아요. 쓴 약만 먹여서 미안했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랬어. 네, 이 말도 전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나을 거란 생각은 별로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도와줘서 고맙고 버틴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네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와 언니 가족들 덕에 잘 지내다 왔어요. 나의 아픈 모습을 기억하지 말고요. 즐거운 것들로만 가슴에 채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다가가기가 좋아요. 그래야 저를 만날 거예요. 꿈에서든 어쩌면 현실에서든 즐거움에서 즐거움에 기대해 주세요. 그곳에 계세요. 내가 찾아갈 거니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선이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언어를요, 제가 다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씩 때로는 엄청나게 많은 오차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아이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건 그냥 제 느낌일지 아이가 계속 시종일관 웃으면서 말 그대로 그냥 엄마의 마음을 처음에 얘기했듯이 엄마와 언니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좋아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마냥 웃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웃음이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냥 살짝 해봅니다. 뭔가를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그냥 랩셜이지 그냥 이건 아이가 저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청의 부분을 확실히 보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되고 있는지를 아이가 알려주잖아요. 그래야 꿈속에서든 어쩌면 현실에서든 만날 수 있다 했으니까요. 환생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말 그대로 아직일 뿐이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